상견례 날 아침 나는 잔뜩 긴장된 상태로 거울 앞에 섰다. 얌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연하게 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힘입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와 그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뭐랄까? 기쁨이나 반가움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나 때문에 긴장하신 건가 싶었다. 자리에 앉고 나서도 그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대부분의 대화는 양가, 아버지와 우리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갔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미소를 짓고 계시거나 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부터였을까 내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얹힌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어색한 분위기는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결혼 그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랑 살려면 뭐 하나쯤은 포기해야 할 텐데. 나는 당황했다. 모두가 웃으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애써 웃으며 네 어머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죄라도 지은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있었다. 그분의 눈빛, 그분의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불길한 예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어색하고 찜찜했던 기분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그분의 차가운 눈빛과 알 수 없는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이 그저 나의 기우였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와는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았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어머니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이제 곧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고 나는 활짝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자기야, 뭐해? 밝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에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상하게 침묵이 길어졌다. 왜, 무슨 일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결혼은 안 될 것 같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뭐라고? 결혼이 안 된다고? 왜? 갑자기 왜?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이제 곧 결혼 날짜를 잡을 참이었는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그것도 이유도 모른 채 그의 어머니가 결혼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는 게 파혼의 전부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셨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나만의 작은 방에 갇혀버렸다. 파혼을 통보받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전부였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날 상견례 자리의 풍경으로 가득했다. 어색한 미소, 긴장된 침묵, 그리고 그분의 차가운 눈빛. 그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되며 나를 괴롭혔다. 왜, 도대체 왜일까? 내게 뭐가 부족했던 걸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답 없는 질문에 매달렸다. 그런데 말이다. 참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다. 그러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없이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어머니가 예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으셨대. 내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나도 처음 알게 됐어.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젊은 시절 어머니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견례 날 상대방 집안의 일방적인 통보로 파혼을 겪으셨다고 했다. 그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날의 상견례 자리를 다시 그려보았다. 며느리가 될 나를 쳐다보던 그분의 눈빛. 처음에는 그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그녀의 눈빛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분은 내게서 자신의 아픔을 보았던 것일까? 그의 말은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듯 그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몰랐다. 처음에는 그의 어머니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알 수 없는 연민과 혼란으로 뒤섞였다. 그분을 향한 내 감정은 복잡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맞지만 그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 한구석이 찡해져 왔다. 파혼의 이유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나의 부족함 때문에 파혼을 당한 것이라 자책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과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어쩌면 파혼이라는 이 사건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